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한두 마디의 질문을 드려가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똑같은 운명의 길로 갈까요? 최근에 제가 이 장윤기라는 이름을 분석하면서 이 글자와 똑같은 글자를 사용하는 동명이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분과 대조해 가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당사자는 중대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분은 평생 법을 지키고 범죄를 심판하는 존경받는 법조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이십니다. 이처럼 이름이 똑같아도요, 인생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형식은 다릅니다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명제를 가지고 이 사례를 통해서 사주팔자는 체이고 이름은 용이다라는 장명의 대원칙을 관통하며 이름만으로 혹은 사주팔자만으로 운명을 단정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는 명이죠. 이름도 명인데 한자가 다르죠. 명과 명입니다. 여기는 사주팔자 운명이고 이름 명자. 자, 팔자를 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용이라고 했습니다. 체용은 어찌됐든 균형이 잡혀야만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체는 그릇이고 용은 그 그릇의 용도에 맞는 내용물, 즉 음식을 담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체는 어떠한 환경이고 용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비유해 볼 수가 있고요. 체는 무대이고 용은 배우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다 조화를 이루야만이 좋은 작품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공식이 나오는데 체도 좋고 용도 좋다면 이꼬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 이번에는 체는 좋고 용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주팔자는 좋아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데 어때요? 그 발전에 한계는 분명히 있다. 아까의 법조인처럼 체도 좋고 용도 좋았다면 장관까지 갈 수 있는데 변호사로 간 것이죠. 자, 이번에는 체가 안 좋고 용이 좋다라고 했을 때 비유하자면 열악한 환경에서 그 사람이 너무 건실하게 일을 해서 성공합니다. 예를 든다면 건설 현장에서 기술 현장에서 성공한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자수성가했다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체도 안 좋고 용도 안 좋다. 즉 사주팔자도 안 좋고 이름도 안 좋다 했을 때 어때요? 매사 되는 게 없죠. 매사 실패수가 따르고 심한 경우는 조기 졸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공식에 의해서 결론이 나왔는데 이름은 즉 용은 체 사주팔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예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란 말. 그렇다면은 이름은 어찌됐든 무조건 잘 지어야 되겠죠. 잘 짓고 볼 일이야. 잘 짓고 볼 일. 그런데 이름을 무조건 잘 짓는다고 해서 잘 짓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테크닉,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인데 딸을 낳았는데요. 이름을 지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 안 맞다고 했더니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국문학과 출신의 국어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국어 선생님은 이름 잘 지을까요? 시는 잘 쓰고 소설을 잘 지을 수 있지만은 장명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이에요. 자, 이런 비유를 들어보자고요. 보일러 배관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카이스트 박사나 공학 교수가 이것을 고쳐야 됩니까? 금속 공학 교수가 이것을 고쳐야 됩니까? 배관공이 고쳐야죠. 이분은 기술자잖아요. 현장 기술자란 말이에요. 장명 이거 다른 게 아니고 장명 기술자입니다. 대단한 학자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술자란 말이에요. 제발 이런 분들이 국문학과 나왔다고 이름을 잘 짓는 게 아니죠. 만약에 장명학을 공부를 했다면 또 모를 일입니다. 자, 문장의 구조를 짓고 이름을 선택하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종합적인 테크닉이 기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깔아놓고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팔자를 보게 되면 편제, 투, 제격, 투, 상관이라고 했는데 합격입니다. 사실은요. 제다 신약의 상황입니다. 제다 신약은 하나의 격이 아니고 합격이란 뜻이에요. 제를 다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합격이거든요. 여기다 윤자를 집어넣습니다. 윤택할 윤자인데요. 물이 흐르는 수문이 왕이야. 그럼 물이 많이 흘러가니까 균형을 더 깨버리잖아요. 물이 많아서 재가 많아서 합격이 된 팔자가 물을 더했으니 더 안 좋죠. 자, 이렇게 더하면 원격이 얼마입니까? 27수인데 이것을 중절격이다라고 합니다. 중간이 꺾였다. 1세부터 20세니까 벌써 초년의 좌절을 맛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격을 보겠습니다. 형격도 이렇게 되면 27수가 나오니까 중절격입니다. 21세부터 40세,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주 문제가 되죠. 이격입니다. 이격은 22수인데 이것은 중절격인데 이런 절자입니다. 41세부터 60세까지니까 이 이름을 사용한다면 다 끝났어요. 자, 이 절자는 실이 끊어진다는 뜻이고 이 절자는 나무가지 등이 꺾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절격은 뭐냐면요. 낙마절골이라고 했습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뼈가 부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된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상당히 문학적이면서도 상황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22수 중절격은 추풍낙엽입니다. 우수수 떨어지죠. 가을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격입니다. 낙엽, 떨어질 낙자를 썼단 말이에요. 풀조자가 들어가죠. 추풍낙엽지상입니다. 공교롭게 이 두 수리는요, 탈북수 신창원의 이름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창원은 탈옥하고 도망다니면서 팔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정격은 38수가 나오는데요. 복록격인데 이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말년이 아주 끝나버렸습니다. 그 전에 이미 끝났죠. 이름을 한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윤기입니다. 대비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모생이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가 새입니다. 새에 바로 마가 붙었습니다. 편제가 붙었다는 뜻입니다. 편제는 뭐죠? 지나가는 여인입니다. 여기 구진이 붙었는데 그나마 제니까 이것은 더디다, 지체된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신묘생일 경우는 여기에
상관이 붙는데요. 주작이 붙었더라고요. 자, 상관은 설기신이니까 봉사하는 것이죠. 봉사, 서비스 이런 뜻입니다. 주작은 언변을 뜻합니다. 말로서 봉사하니까 적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호사가 적합하죠. 이분도 이름이 좋았더라면 더 높은 지위, 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대법원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팔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추론해 봅니다. 자, 상계와 하계를 한번 볼게요. 88 제지하니까 떨어버리고 8 빼니까 3이죠. 또 88 제지니까 8 떨어버리고 33이니까 6이 되는 것이죠. 동효는 5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수죠. 상계는 수고 하계는 하고 이것은 기재라고 합니다. 수하 기재입니다. 수하 기재다. 오효가 동했고요. 기는 이미 기자고 재는 물을 건넜다 이런 뜻이죠. 이미 물 건넜다. 이건 뭡니까? 완성을 뜻하잖아요. 완성품이죠. 또 기성품이죠.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기재가 돼서 이제 미재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미재. 화수 미재로 갑니다. 물과 불이 만났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여기에 소시 개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소시 없으면 문화가 있을 수가 없죠. 미재로 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조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이 있고요. 결국은 완성품을 쉽게 취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팔자는 완성품이 바로 재입니다. 재는 여인입니다. 여인은 얼마든지 내가 쉽게 취할 수 있다라는 관념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계가 하니까 이허중입니다. 감중면이고 이것은 감수궁에 들어가는 개입니다. 자, 그러면 세를 붙여볼게요. 감, 절, 둔, 기재. 여기 세가 붙었고 여기 엉이 붙었죠. 낙갑을 붙이면 이하, 기묘, 묘축해는 넷개요. 이렇게 붙었죠. 해가 붙었고 자, 감중연이니까 이게 표시가 안 되고 여기 엉이 붙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감수무인 인진호 신술자는 왜깨라 이렇게 되죠. 동효가 여기가 동했습니다. 오효가 동했으니까 본토개가 됐고 본토를 미비하며 축해해줘. 자, 이제 육친을 붙이면 여기가 중심이고 수생모 하니까 손이 되고 자, 토극수 하니까 이것은 관기고 같은 수니까 형이고 자, 금생수 하니까 문이고 토극수 하니까 관이고 같은 수니까 형이고 이렇게 되죠. 없는 게 무엇입니까? 재가 없잖아요. 재가요. 재는 큰 집에서 찾는단 말이 자, 큰 집은 감수민 인진오인데 여기 턱 붙어있는데 재가 복신으로 깔려 있습니다. 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숨겨두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이것을 생월과 생일을 대비해서 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육수가 출발합니다. 9, 4, 100, 백호가 붙었네요. 싸나운 사람입니다. 형이 붙었다는 건 언제든지 재를 깨겠다는 재를 손 좀 보겠다는 의중이 깔려있죠. 백현 운서에 현무가 붙었으면 그 생각이 좀 어둡다. 청 주 형제 주작이 있네요. 자, 그것은 넘어가고 공망은 이렇게 충하는 겁니다. 위에가 토면 무조건 충하는 거예요. 진사 공망이가 사하는 재인데 제 공망이니까 여자 인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억지로 복신으로 가두어 놓고 있는 격입니다. 원령을 얻었습니다. 일격을 당했습니다. 일격을 당했습니다. 쌤쌤이죠. 1대1이니까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그러면 개 중에서 결정을 봐야 되는데 일진 술토 관기가 동해서 횟수를 화출했다 하면 횟수의 의중은 술토의 의중은 횟수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희열, 청룡이지만 이때는 볼 필요도 없이 이것이 와서 품고 있는 속생각인 횟수를 그대로 극을 해버리니까 세인, 이 이름의 주인이 관으로부터 극제당하니까 관제수가 없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사고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백호가 붙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고수로 갈 명인데 관제수 때문에 용케도 피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짚겠습니다. 이 재가 말입니다. 월에서 극당하고 일진에 임묘되어 있고 비신으로부터 이렇게 극제당하고 있습니다. 비신의 해중 임수와 오중 정화가 합을 하는데 극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적인 합을 당하는데 복신으로 감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개상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나타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그냥 얘기를 한다면 여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춰져 있죠. 이것이 밝혀질까봐 추궁당할까봐 현재 죄를 술술 시인해버리는 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성계 6효점이고 이름에서 얼마든지 괴를 도출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6효를 보게 되면 귀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처럼 맞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주팔자는 나무입니다. 나무에는 꽃을 피우죠. 이름은 꽃입니다. 나무를 가꾸고 꽃을 다듬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열매는 사람의 몫입니다. 나무와 꽃을 잘 가꾸고 키워야만이 좋은 열매, 인생에서 좋은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